어디 갔는데 동호가? 물리치료 받아. 물리치료? 뭐 어디 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거든. 아, 무릎이 아파가지고. 아 그냥 무릎이 아파서요? 뭐 17대1로 싸웠다던가 뭐 이런 거 아니, 아니고? 운동에서 그래. 아니 물론 17, 1 말고. 아니 서원이 앞에 너무 비웃어가지고 17대1 제가 이런 표정이라서. 1이 아마 서원이겠지. 1이 서원이야. 내가 일주일에 있을 수 있는 거. 그거 알지? 1은 안 다치는 거. 근데 17만 다치는 거 알죠 여러분들? 자 가봅시다. 유형 12번까지 했고 13번. 자, 2차원 형식 x제곱 마이너스 5x가 이거 너무 좀 무난하고 좀 지지부리한 걸로 한번 해봅시다. 네, 429번으로 해보죠. 아니다, 428번? 여기 좀 더 지워놓은 거 같다. 428번. 자, 2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럼 일단은 근각의 수와 함께 씁시다.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한 것이고 그건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쓰시면 되겠죠. 두 분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것이고 그거는 2분의 1 하고 일단 쓰고 가면 되겠다. 두 번째 할 일. 근데 이때 2차원 형식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뭐라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시라는 거야. 됐니? 그럼 뭐 하면 돼? 또 근각계수하면 또 쓰면 되지. 그래서 두 근의 합이라는 건 이번엔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계산한 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더라. 이거는 어떻게 더하시는지 좋겠어요. 이렇게 알파랑 베타를 먼저 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 얘랑 더하는데 분수 더하기니까 통분을 해야겠구나. 알파 베타로. 그치? 그럼 여기는 통분하는 거에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이건 알파 베타분의 베타. 그래서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자, 얘가 얼마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고요. 자, 번분수 계산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이 천천히 좀 적응을 하셔야 되는데 번분수 계산을 안에 건 안에 것끼리 밖에 건 밖에 것끼리 이제 하시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겠지? 어떻게 풀 거냐면 여기 분모랑 여기 분모랑 있지? 최소 공배수가 얼마야? 그냥 2지? 그냥 분모 분자에 2씩 곱해줘. 이게 훨씬 빨라. 안에 것끼리 곱하고 밖에 것끼리 곱하는 거다. 됐니? 그럼 어떻게 돼? 얘는 마이너스 3 되겠죠? 얘는 1 되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3을 더하게 되고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 2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a라고 했으니 a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9 하고 쓰시면 됩니다. 쓰시고 오세요. 쓰시고 이거 얘들아 미안해. 이게 마이너스가 맞구나. 플러스. sorry.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곱. 두 분을 곱하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랑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을 곱하는 얘기고 그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2분의 b가 되겠군요. 전개해주면 알파 베타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분의 1 그게 2분의 b 하고 나오겠네.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얘는 더하면 2고요. 알파 베타분의 1은 역수를 취하면 되니까 얼마? 2가 되겠네. 그래서 2분의 9 얘도 2분의 9 그럼 b는 9 그 둘을 뭐하래? A랑 B를 더하네. 그럼 18 하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유형 14번만 줍니다. 아, 나 쓰보세요.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쓰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인생의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근내 공식에 의해 찾게 된다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찾으시게 됩니다. 그럼 편례근이라는 건 여기서 나와요. 1번 자 a, b, c a, b, c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방정식의 모든 개수가요 유리수라는 조건 하에 만약에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 하고 이렇게 무리수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됐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건 얘도 유리수란 얘기지. 얘도 유리수란 얘기지. 그럼 뭐만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만 무리수가 될 수 있는 거겠지. 그 무리수 파트가 플러스인 경우랑 무리수 파트가 마이너스인 경우랑 근이 몇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두 가지가 나오는 거지. 그럼 이게 무리수 파트가 있는 근이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무리수 파트가 있는 근이 나왔다는 건 한 번 이렇게 플러스인 근이 나왔다는 건 또 다른 한 근은 정확히 좀 다시 쓸게요. 이때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나왔다면 또 다른 한 근은 a 마이너스 b 루트 m이라고 해서 얘랑 편례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풀마 이 앞이 플러스인 거 마이너스인 거 몇 가지? 두 가지. 이게 편례근의 성질입니다. 근데 조건을 안 보시고 쓰시면 안 돼요. 조건을 안 보시면 아까 앞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388번. (388번) 보세요. 아저씨 388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맞나요? 그럼 이거를 선생님 또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루트 3인가요?로 풀면 얘는 안 되거든. 왜 안 돼? 거기 방정식 보면은 개수에 2 루트 3이라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 대입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전제가 있으면 편례근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요번에는 조건이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한 근이 x는 a 플러스 bi라고 이게 허수근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a도 실수고 여기 b도 실수이기 때문에 허수는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겠지. 여기에 음수가 되면서 허수인 근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면 허수인 부분이 플러스인 근 하나가 있다면 나머지는 허수인 부분이 마이너스인 근이겠지. 그래서 a 플러스 bi라는 근이 나오면 이어서 그러면 a 마이너스 bi도 같이 근일 거야 하고 푸셔도 좋다는 거야.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편례근의 특성상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두 근의 합을 이용하시면 계산이 되게 편해지겠죠. 또 두 근의 곱을 이용하시면 또 되게 계산이 편해질 거야. 마찬가지로 합이나 곱을 이용하는 형태로 풀자 이런 거죠. 되니? 자, 그러면 문제로 가면 네, 432번으로 가보죠. 432번. 자, x제곱 더하기 nx 더하기 n은 0의 한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래. 됐니? 자, 보면 근데 m이랑 n이 뭐라고 써있는지 줄 치고 m이랑 n은 실수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모든 개수가 실수 조건인 거야. 근데 허수근 나온 거야. 됐니? 그러면 어때?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하고 쓰시면 된대. 그 다음은 두 근에
합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더하는 얘기잖아, 그치? 그리고 근각의 관계 써주시면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m이 되겠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가 지워지고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m이니까 m은 얼마? 1하고 나오는 겁니다. 되게 허접해요. 괜찮나요? 그럼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랑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곱하라는 거고 그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n이 되는구나. 근데 이거 합차잖아, 그지? 그러면 실수 부분 제곱하면 1, 허수 부분 제곱하면 역시 1. 그래서 n은 얼마? 2. 여기서 끝인 줄 알았는데 2라운드가 하나 더 있네요. 그럼 이때 뭐랑 뭐를 두근으로 하는 n분의 1이랑 n을 두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내는 거죠. 최고 차이 계수가 얼마? 2. 읽어주시고 그럼 이럴 때는 이걸 써 이렇게 2x제곱 쓰면 되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 그럼 또 두근의 합을 하면 되겠지? 두근의 합하기 전에 계산을 미리 합시다. 요거는 그러면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2가 되는 거지. 두근의 합을 하면 2 더하기 2분의 1이고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는 거고 요게 2분의 5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럼 두분의 곱을 하시면 2 곱하기 2분의 1이고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2분의 b인데 얘가 1이니까 b는 얼마? 2가 되겠고 별거 없으니까 계속 똑같이 풀면 돼요. 인정? 쓰세요. 쓰실 시간 드릴 테니까 쓰시고 됐어요. 그러니까 알고 푸시면 별로 이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여전히 잘. 요즘은 그렇게 치사스러운 문제는 없는데 선생님 여러분들 몇 년 전만 해도 이게 근각의 수관계를 아니 그 혈액근을 쓰라는 건지 아니면은 그 뭐야 그냥 대입을 해서 풀라는 건지 애매하게 좀 많이 냈어요. 요즘은 대부분은 혈액근이라는 걸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건이 있는 연습은 좀 해놔라. 당연히 또 재수 없으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나오는 게 불법은 아니거든요. 네. 자 15번이고요. 유형 15번이고요. 이 유형 15번 보니까 이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 분해가 된대요. 그죠? 오케이? 인수 분해가 된대요.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거 내림차순을 일단 해야 되겠지. 내림차순 좀 해주실까요? 여기 434번. 이건 둘다 참고로 이거는 사실 인수분해 문제인데 인수분해 단원에 있어야 되는 애예요. 내림차순 하시면 x제곱 x로 내림차순 하시면 y-1 y-1 x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 다 모아주시면 마이너스 6y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7y 마이너스 k는 k하고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까지 나와요. 근데 원래 이제 그 앞에 단원에서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됐어. 그래서 모양을 맞춰서 여기 있는 걸 찾았던 건데 얘는 여기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우린 이런 생각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만약에 얘들아 너네 어떤 방정식의 해가 뭔지 알면 너네 식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정식의 해가 하나는 2고 하나는 3이래. 그러면
x-2랑 x-3 곱한 거라고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해를 알면 근을 쓸 수 있는 거죠. 그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현재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자 이거지. 오케이?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하면 y-1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은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7y 마이너스 k 하고 이렇게 근의 공식이 써지겠죠. 그럼 이거 근 하나가 있으면은 그거를 는해서 x 마이너스 무시기 하고 되니? 그 다음 여기 근 하나를 써서 x 마이너스 무시기 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루트가 살아있으면 그러면 1차식의 곱으로 되겠니? 안 돼? 1차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루트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여기 루트가 없어지려면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되겠어요? 루트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네. 그럼 루트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몇 차식으로 바뀌는 거야? A와 B가 는 1차식으로 바뀔 거야. S와 Y가 는 1차식. 됐어? 그래서 얘가 뭐가 될 때 찾고 싶은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판별식이 뭐다를 한번 더 풀면 돼? 판별식이 여기다 나오구나. 네. 예쁘게 좀 정리할게요. 예쁘게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4y 제곱 마이너스 28y 플러스 4k 25y의 제곱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 이게 뭐야?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된다 이거. 물론 판별식을 써도 되는데 이거 식을 보니까 그냥 해도 되겠다. 어떻게? 요거 5 하면 됐어요? 25니까 5 하면 여기 3 하면 15 맞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3 하면 되겠네. 그치? 곱하면 얼마야? 9니까 얘가 9가 되면 되는 거야? K는 얼마? 2. 물론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래서 얘는 나중에 납득 이해하고 나면 판별식이 0이다를 풀라고 시킬 거야. 얘가 판별식이잖아. 그치? 1차 판별식. 그 판별식이 0이다를 풀자. 됐어? 오케이? 근데 지금은 구조 쓰면서 해보세요. 왜냐면 이거 외우는 건 시험 보기 전에 시킬 거니까 지금은 그냥 써보세요. 오케이? 납득이 안 가면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괜찮나요? 이상한 것은 지금 물어보시고요. 선생님, 저 뭐예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이게 되게 우리 오늘 슬픈데? 괜찮은 거 맞아 하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야? 형규도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야? 넌 안 좋은 일 있었나 봐요? 아니야? 자, 지울게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 얘가 제일 좀 짜증나는 것 같다. 얘가 제일 짜증나는 것 같은. 자, 다음 유형 16번이고요. 자, (436번입니다) 436번은 힌트만 드릴게요. 436번은 ax 아니 그냥 해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소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얘들아 수학에서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라는 건 뭐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야.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야. 둘 다 못 봤으면 문제를 못 풀거든. 되니? 그러면 얘가 상수항이나 그다음에 2차항의 개수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거든. 되니? 그러면 얘가 알 수 있는 건 이래놓고 근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 2차항의 수랑 그러면 상수항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건 뭐야? 두 근의 곱이지 곱.
그러니까 이거는 두 분의 곱은 얘가 제대로 계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됐니? 괜찮아요? 1차항을 잘못 봤다는 건 두 분의 합은 잘못 계산했겠지만 상수항은 제대로 본 거잖아. 그럼 두 분의 곱은 제대로 계산했을 거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분의 곱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이랑 4를 곱한 건데 그건 A분의 C 거다.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2A가 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아래에 계신 분이 민혁인데 민혁이는 뭘 잘못 보셨어요? 상수항을 잘못 보셨어요. 그 말은 X의 개수는 제대로 맞다는 게 X의 개수라고 쓴 거야 지금 이거? 네. 개수는 잘 보셨다는 얘기인 거고 그 말은 상수 2차항이랑 이 X의 개수는 잘 봤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 둘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두 분의 합이지. 그러니까 얘는 두 분의 합은 정확히 봤는데 곱을 잘못 봤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야. 되니? 그러면 그래놓고 찾아놓은 근이 뭐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니까 두 분의 합은 얘네들을 더 그냥 쓰자. 이게 두 분을 더한 거는 근각의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지. 요 두 개 더하면 얼마니까? 마이너스 4니까 결국 B는 4A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A와 올바른 B를 찾았으니까 대입을 다시 하시면 AX 제곱 플러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 될 거고 A 약분하시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는 0이 될 것이고 2가 있고 6이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으니까 X는 2거나 혹은 마이너스 6입니다가 제대로 된 답이 되는 거겠죠. 되나요? 뭐 이런 느낌의 문제는 그래서 잘못 본 건 어떻게 해결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라스트 438번 쓰고 딱 떨어졌네. 438번 유형 17번까지만 하고 문제 풀 시간도 드리도록 할게요. 길지는 않지만 그리고 내일은 아마 거의 대부분 문제 푸는 시간을 드릴게. 질문 쭉 한번 받고 진도 내일은 안 나가겠습니다. 대신에 숙제 밀려 계신 분들 숙제해야죠. 오늘도 다시 검사하고 어디까지 해보세요 얘기할 거야. 알겠지? 두고기는 다 했어? 탈출하는 것은 숙제 때문에 탈출하는 건 아니죠. 탈출인자의 냄새가 나고 있어. 자, 다음 440번으로 하겠습니다. 440번. 자,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요. 그럼 근이라는 건 여러분들 정확히 하세요. x가 알파고 x가 베타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 식에다가 내가 알파를 넣으면 0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이 f라는 식한테 베타를 넣으면 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추가 정보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라는 추가 정보가 있는 겁니다. 됐니 여기까지? 내가 봤을 땐 이걸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패스하시면 좀 헷갈립니다. 귀찮아도 쓰세요. 당연한 거지만 쓰세요. 써서 내가 나중에 눈으로 보고 체크하는 거랑 머릿속에 있는 걸로 체크하는 거랑 좀 달라요. 자, 그러면 근데 문제가 어떤 걸 물어봤냐면 이번에는 f2x 플러스 5는 0의 두 근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 거예요. 얘랑 얘는 큰 구조는 같지만 x가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때? 식이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근도 새로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근이 무슨 값이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돼. 이 식에서의 요 x 값이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조족 아래 있잖아. 여기에 뭘 넣으면 얘가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0이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저기 써있잖아.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알파랑 저 알파랑 되게 혼란이 오실 거고 여기도 x가 있고 여기도 x가 있는데 분명히 다른 x인 거거든. 근데 생긴 게 똑같다 보니 혼란할까봐 써놓은 거야. 알겠니? 얘가 알파가 되면 0이라는 거잖아. 약속에 의하면. 맞니? 그러면 2x 플러스 5가 뭐가 될 때? 알파가 될 때를 찾으면 0이 될 때가 찾아지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근이거든. 거기 두 근에 곱하라고 했거든. 그치? 그럼 근은 무슨 값이라고? x 값이라고. 그래서 2x는 5, 알파 마이너스 5고 x는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방정식의 저 새로운 근은 얘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 얘를 대입해 보시면 알파만 나올 거야. 됐니? 야 그럼 베타는 구조가 동일한데 이걸 계산을 너네 두 번 할 거니? 똑같겠지? 그럼 x는 뭐겠어? 또 다른 근 하나는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가 또 다른 한 근이 되는 거겠지. 맞나? 얘네들 뭐 한 걸 물어봤어 문제가? 그래서 새로운 두 분이 누군가 얘랑 얘인 거죠? 얘네들 뭐 하래? 내가 읽어야 돼? 곱 구하래잖아. 두 근의 곱. 됐어? 두 근은 x 값의 곱인 거야. 그래서 둘을 곱하면 2분의 알파 마이너스 5 2분의 베타 마이너스 5고요. 통분해서 정리하시면 4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5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에 플러스 2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에다가는 뭘 넣으면 돼? 마이너스 4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는 3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9예요. 이만큼. 그럼 25랑 더하면 6이 되겠네. 그 4분의 6 해서 답은 2분의 3. 됐습니까? 됐나 이거? 자 그러면 이제 책을 펴시고 풀어. 저번에 별 채운 거 개별 질문 같은 거 찾고 풀어. 앞에 다 채우신 분은 오늘 수에 미리 풀어.